다섯째, feel, taste, smell, sound 등 지각에 관한 것들. 이런 지각에 관한 것들이 불완전 자동사가 되어 보호를 취함으로써 이형식 문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I felt hungry, I felt thirsty, I felt cold, I felt warm 처럼 표현이 되는데 여기 이 felt가 불완전 자동사, 개사, 연결동사로 쓰이면서 비동사 플러스 felt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I was hungry처럼 비동사를 써서 문장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배고픔을 느꼈다라는 우리말 같이 I felt hunger 라고 쓸 수 없는 것은 I was hunger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가 고픈 거지 내가 배고픔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춥게 느껴졌다 해서 춥게로 부사처럼 느껴져서 I felt coldly 쓸 수 없는 것은 I am coldly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 am cold가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cold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형식의 문장으로 쓰일 때는 주어와 보어를 비동사로 연결해서 반드시 문장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feel, taste, smell, sound는 타동사가 아니라서 무엇을 느끼다, 무엇을 맛보다, 무엇을 냄새 맡다, 무엇을 듣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진다, 맛이 난다, 냄새 난다,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This cake tastes sweet 에서 이형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주와 보어를 서로 연결하고 자동사처럼 맛이 난다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케이크는 단맛이 난다. 달게 맛이 난다. The rose smells fragrant. 그 장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 만차는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항상 이 형식의 문장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려면 주와 보어를 연결해서 그 가운데 연결동사를 풀어보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와 보어를 비동사로 연결해서 This cake is sweet. The rose is fragrant. The dinner was delicious. 처럼 문장이 성립되어야지 우리말처럼 그 장미는 향기롭게 냄새가 난다. 이 케이크는 달게 맛이 난다. 해서 sweetly나 fragrantly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호 자리니까 항상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하고 이 주어를 풀이해 주기 때문에 항상 비동사를 넣어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의미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y story may sound strange, nevertheless it is true. 이번에는 요즘 등장하는 문법으로 주어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관점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이 형식이라는 낯선 표현 방식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해서 더 익숙하게 하고 혼동을 없애려고 함입니다. 이번 문장 My story may sound to be strange. 여기서 to be가 드러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My story may sound strange가 원래 may sound that my story is strange. It may sound that my story is strange라는 문장에서 변형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여기 it이 가주어이고 that my story is strange가 진주어로 그것은 들릴지도 모르겠다 해서 가주어 it 대신에 진주어 that my story is strange를 넣어서 내 이야기가 이상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해서 주제를 앞에 두기 위해서 that절인 주어를 to 부정사로 바꾸어서 주어의 일부만을 문장의 맨 앞으로 상승시켜서 My story may sound to be strange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to be는 개사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생략되고 My story may sound strange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원래의 주어를 보면 이 주어와 보어가 비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 형식을 해석할 때 이 주어와 보어를 서로 연결하고 가운데 연결동사를 풀어주는 연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면 내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상하게여서 strangely로 사용할 수 없음은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strange가 my story의 보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자, 다음 문장 It sounds good은 그것은 좋게 들린다죠. 그렇지만 좋게라고 해서 여기 이 자리에 부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항상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 look, seem, appear 등 인상에 관한 종류들도 불완전 자동사로 써여 이용식 구문을 만듭니다. She looks pale. 그녀는 창백하게 보였다여서 pale 자리에 부사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실은 이 문장은 she is pale, 즉 그녀는 창백하다와 looks, 보인다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But he looks healthy.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건강하게 보인다 해서 healthy를 부사 healthy로 써야 할 것 같지만 이 문장도 역시 he is healthy. 그는 건강하다와 looks, 보인다와 합쳐진 것입니다. 또 look, seem, appear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할 때 무엇을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인다, 인 것 같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He seemed happy. He seemed to be happy.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happy가 불완전 자동사 seemed의 보호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여야 하고 he is happy와 seemed가 합쳐진 것입니다. 또 이것은 it seemed that he was happy 에서 it이 가주어고 that 이하가 진주어로서 그가 행복한 걸로 보였다. 이런 말에서 문장의 맨 앞을 가주어로 두지 않고 문장의 주제를 앞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주어의 일부분을 앞으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처럼 문장을 쪼개서 앞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him to be happy에서 이 힘을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he로 바꾸어서 이 앞으로 내보내면 he seemed to be happy가 됩니다. 이렇게 가끔 to be라는 개사가 나타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him to be happy라는 진주어에서 주어가 he로 바뀌어서 문장 앞으로 갔다는 흔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 he was happy처럼 여기 이 이형식 문장도 여기서는 was가 되겠죠. he was happy라는 문장과 seemed 보인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 appeared pleased. 여기 pleased가 흡족한, 기분이 좋은 이런 뜻으로서 he was pleased와 appeared가 합쳐진 것으로서 그는 기분이 좋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To me she appears sensible and silent.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she is sensible and silent와 appear가 합친 문장이기 때문에 사려 깊게 지각 있게 조용하게 보였다라고 하지만 she is sensible, silent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는 형용사를 꼭 써야 합니다. 나에게 그녀는 sensible, 지각 있고 조용하게 보였다. 일곱 번째, sit, stand, come, go, part, return 등 좌립, 이착에 관한 것들. 좌, 앉고, 립, 쓰고, 이, 떠나고, 착, 도착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개사가 되어서 제2형식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Sophia sat waiting on the sofa in the parlor. 자동사 뒤의 현재 분사는 바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불완전 자동사가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set은 was와 sat의 의미를 동시에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phia was waiting.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으면서 앉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호자리에 있는 말은 주와 항상 비동사에 의해서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앉아 있는 것은 소파 위에 앉아 있으니까 sat on the sofa고 소파는 응접실 안에 있으니까 in the parlor가 소파를 수식하고 on the sofa는 sat을 수식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기다리면서 응접실에 있는 소파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형식 문장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역으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주와 보호를 서로 연결해서 이 주어의 상태를 풀이하면서 동사는 자신의 의미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If you do so,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I shall not sit idle on my part. 나는 on my part, 내 쪽에서 안일하게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말로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겠죠. Please stand still. 여기서 please는 공손의 표시로 관례상 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뜻으로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Stand still. 이 문장은 명령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till은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의 뜻으로
명령문이어서 생략된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서 있으세요 이런 뜻이니까 가만히 서 계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ndia stands neutral. 여기서도 neutral이 보호로서 인디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립적으로 서 있다. neutral은 중립적인의 뜻이고 stand는 서 있는 자세로 어떤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이 되므로 인도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 went away a girl and I have come back a woman. 나는 떠날 때는 소녀였고 and have come back a woman.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여인이 되었다.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이 번역입니다. 이 형식을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도통 알 길이 없을 겁니다. 바로 주와 보호를 서로 연결해서 나는 소녀로 떠났었고 그리고 한 여인으로 have come back 돌아왔다. 이 말을 나는 떠날 때는 소녀였고 돌아와서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I went an enemy and returned a friend. 나는 갈 때는 적이었고 그리고 돌아올 땐 친구였다. 자동사 went 뒤에 명사가 옴으로써 이 명사는 주어를 풀어주는 보호 역할을 하고 또 자동사 return 뒤에 명사 보호가 옴으로써 이건 역시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으로 갔고 친구로 돌아왔다. We parted good friends. 여기 parted라는 동사가 만약에 good friends라는 명사를 직접 지배를 하게 되면 이 good friends는 목적어가 되겠지만 이 떠나다라는 의미의 parted는 자동사가 되어 이 명사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자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보호가 되어 이 주어를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여기 보호가 풀이를 해주고 있죠. 좋은 친구인 우리라는 뜻이죠. 우리는 좋은 친구로 떠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좀 자연스럽게 바꾸면 우리는 떠날 때 좋은 친구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Let's part friends. 여기 이 part가 자동사로 뒤에 이 명사를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사로 뒤에 명사는 보호가 되어 앞의 주어를 풀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let's가 let us의 줄임말로 이렇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지만 이 part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friends는 이 의미상의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친구로 헤어지자 이렇게 되고요. 8번 live, die, marry 등 He lived a saint and died a martyr. 여기 lived, died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는 결국 보호가 되어 앞의 주어를 풀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는 성자로 살았고 순교자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She lived and died a virgin. 이번에는 a virgin이 자동사 lived와 died의 공통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ived and die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 보호는 이 앞의 명사를 풀이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를 풀이하게 되면 그녀는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He died young. 우리는 보통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는 젊어 죽었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가 죽었다와 그는 젊었다를 동시에 표현해서 he died young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died가 자동사고 young은 형용사이므로 이 형용사는 이 주어를 풀어주는 보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젊은 상태로 죽었다. 이제 이 형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e died a beggar에서 우리는 이 died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결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여기 이 동사의 주 임무가 주어를 풀이하는 이 보호를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died는 연결사, 개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말은 주어를 풀이를 해주는 이 보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는 거지로 죽었다 할 때 의미상의 방점은 죽었다가 아니고 거지로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died는 다만 a beggar가 풀이할 수 있게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e died a beggar를 해석할 때 그는 죽을 때 거지였다처럼 이 died를 부사절처럼 a beggar를 주절처럼
풀 수 있는 겁니다. She married young and died poor. 이 문장에서도 그녀는 젊어서 결혼을 했고 가난하게 죽었다 해서 방점은 young과 poor입니다. 그래서 이 married와 died는 다만 young과 poor를 풀이하는데 일종의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젊어서 결혼을 했고 가난하게 죽었다를 그녀는 결혼할 때 젊었고 그리고 죽을 때 가난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가 완전히 통하는 겁니다. The Americans marry younger and more generally. 미국인들은 더 젊어서 결혼하고 and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 뒤에 marry young가 생략이 됐습니다. 뒤에 marry younger.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더 젊어서 결혼한다. 자,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보다 더 젊어서 결혼하고 일반적으로 더욱더 그러하다. 자, 9번째 other examples, 다른 예들을 보겠습니다. The door flew open. 여기서도 동사 fly의 과거 flew가 자동사고 뒤에 형용사 open이 왔으니까 이 형용사는 보호로 이 앞에 주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어와 보호를 서로 연결하고 가운데를 풀어주면 말이 되게 어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he died a beggar 같은 이런 경우에는 죽는 것과 거지의 상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둘을 연결해서 가운데를 풀어줘도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open이 이 flew보다 아주 조금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로 문이 휙 날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문은 휙 열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요 앞에서 설명한 이형식 문장에서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는 문제를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항상 이 형식 문장에서는 불완전 자동사는 개사일 뿐이고 이 보호가 실제로 이 주어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방점이 찍히고 여기서도 0이 방점이 찍히고 여기서도 포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문제에 도달해서 우리가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을 알면 여기 이 flew라는 동사는 이 open으로 되는 전개 과정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 문은 활짝 열렸다 해서 마지막에 열렸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door swung open. 그 문은 오픈에 방점이 찍히니까 열렸죠. 근데 그 열리게 되는 상태를 서원이 첨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원이 첨가를 해주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서원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형식문에서 이 방점이 찍히는 그 문이 열렸다를 이 서원이 도와주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문이 열렸다는 상태, 문이 열린 상태를 수원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휙 돌면서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그 문은 휙 열렸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 영어에 가깝겠습니다. 자, the sea stretched before him bright and immeasurable. 자, 여기서 bright은 밝은이라는 형용사고 immeasurable은 측정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 보호가 왔기 때문에 이 stretched는 연결사, 개사 역할을 함으로써 그 바다가 그의 앞에서 펼쳐졌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bright, 아주 밝고 immeasurable,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형식의 문장이 사실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stretch 동사는 이 형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 이 보호, immeasurable, bright를 여기 이 주어와 연결시켜주는 개사 역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bright와 immeasurable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이 내용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bright와 immeasurable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그 바다는 밝고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뻗었다. 그 바다는 밝고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넓게 그의 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의 앞에 펼쳐진 그 바다는 밝고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넓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영어 그 자체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 바다는 뻗었는데 자기 앞에서 그것이 아주 밝고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넓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형식과 문맥이 동사의 구문 형식을 알려준다.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 못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marry with someone 이라고 하지 않고 mar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말 누구누구와 결혼한다 해서 그 mar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with를 쓰지 않고 바로 목적을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mar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 직접 목적을 취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marry young은 우리가 그토록 타동사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버젓이 자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mary라는 결혼하다라는 동사가 항상 타동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marry 뒤에 대상이 올 경우 이 mary가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타동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처럼 지배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동사가 타동사냐 자동사냐는 그 동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형식에 의해서 자동사, 타동사가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형식과 문맥이 동사의 구문 형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He ran out of money 그리고 he ran out of the room 이 두 개의 문장을 보면 이 문장들의 바깥의 형태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e ran out of money는 그는 돈이 없다 라는 뜻이고 he ran out of the room은 그는 그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가 되어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은 이 ran이 불완전 자동사로 이 out를 보호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out은 뭐뭐시 없는의 형용사가 되고 여기 of money는 이 형용사를 보충해주는 보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t of money는 돈이 없는이 되는 거고 이 ran은 불완전 자동사 연결동사가 되어서 그는 돈이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아래 he ran out of the room은 이 out of가 무엇의 밖으로 라는 전치사가 되어 out of the room은 부사구가 되어 이 ran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방 밖으로 달려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형식 구문이 되고 이것은 1형식 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형식이지만 2형식, 1형식으로 나눠지는 기준은 바로 의미, 즉 문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돈이 없다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동작을 나타내면서 방 밖으로 뛰어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의미, 문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형식이면서도 하나는 2형식이 되고 하나는 1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he kept silent. 자, 여기서 이 kept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어 여기 이 보호를 연결해주는 개사가 되고 그래서 그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했다의 의미가 되고 he kept silence는 그가 침묵을 유지했다 해서 뒤에 silence라는 명사가 오면서 이 cap이 이 명사를 지배하게 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호로 이 kept silence는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즉 뒤에 형용사가 오느냐 뒤에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식이 달라짐으로써 문맥은 비슷할지언정 형식이 달라짐으로써 동사의 구문 형태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